제가 지난 시간에 뭘 얘기했냐면 세계 금융시장 앞으로 경제 위기가 오면 금융위기가 오면 은행에서 부도가 나면 그게 사인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스위스 크레디티 스위스죠. 투자은행이 지금 조금 위험한 상황에 있다라는 걸 기사를 방송으로 제작해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크레디티 스위스의 부도 위험이 이제 자꾸 이제 신문에 나오고 심각해 보이니까 국내 금융사의 관련 e스포츠 위험 노출액에 뭐 어떤 그 금융 상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감원에서 위험 노출액을 파악하고 있다고 그래요. 금융감독원에서.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사실이 드러나면 이제 은행이라든지 뭐 금융사라든지 부실한 게 드러날 거 아니에요? 자, 이거 우리가 관심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스위스 크레디티 은행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야. 예전에 뭐 2008년 금융위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어떤 그 보험회사나 그다음에 리만 브라더스나 도이치뱅크 뭐 이렇게 세계에서 터졌잖아요. 그 모기지 회사들 한 두 개, 그렇게 한 5개에서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투자은행에서도 터질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지금 부동산 주식시장이 버블이 거쳤고 이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 분명히 이제 거기서 돈이 빵빵 날 거고 뭐 코인 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부동산은 또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이제 모기지 대출을 했잖아요. 그 모기지 대출을 또 가지고 유동화 채권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그게 문제가 됐던 게 2008년 서브프라임이잖아요. 자, 문제는 그 모기지 채권으로 분명히 이제 많이 유통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이제 부동산 버블이 끼면서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또 그거 돌리다 보면 그게 부실화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부동산 버블이 꺼진다고 생각을 하면 그걸 금융회사에서 어떻게든 상품만 만들어서 돌려버렸을 거라고. 다른 은행으로 다른 다른 금융회사에 막 팔았을 거라고. 자기들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게 서브프라임 때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근데 요번에도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전에는 금리를 내려서 위기를 극복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또 금리를 또 올리잖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모기지 채권 쪽에서 모기지 금융 쪽에서 이 부동산과 관련된 모기지 금융에서 터지기 시작하면 이번에는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큰 어떤 그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야. 제가 생각하는 가설을 이야기할 때에는 자,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조금씩 들리고 있다라는 거야. 그걸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여러분들한테 주의해라. 그래서 대출을 좀 많이 갖고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줄여가라, 사이즈를 줄여가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무주택자들은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나라 금융사에서도 뭔가 심각하니까 위험 노출액을 파악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리나라 금융회사라고 엮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자꾸 이제 소식이 들리잖아요. 이제 무슨 소식이 들렸냐면 이 크레디트 스위스의 아시아 지역 임직원들, 아주 뭐 유능한 사람들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 뭐 CEO급들이면 뭐 굉장히 유능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회사를 이탈하고 있다는 소식이 뉴스가 전해졌어요. 그래서 크레디트 스위스의 인력이 줄줄이 이탈하고 있다. 그런 위기설이 나오고 있어요. 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겠어요? 왜 나오겠냐고. 자, 홍콩에서 지난달에 이 회사의 프라이빗 뱅커 2명이 그만둔 데 이어 이번에는 5명이 회사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위스 증시에서 이 크레디트 스위스가 장중 한때 11.5%까지 급락을 했고 제가 지난 시간에 차트를 보여드렸듯이 아주 그냥 연봉으로 보면 그냥 최저치야. 역대 최저치. 그냥 거의 부도난 상황으로 갈 정도로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조금 반등을 했지만 어쨌든 이 은행을 잘 아는 사람들 줄줄이 퇴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자,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세계 금융시장에 확산을 줄지 이건 모르는 거야. 이 크레디트 스위스가 이게 제일 먼저 우리가 이 문제가 노출된 데가 몇 개월 전에 그 재미교포 빌황 그 사건 아니에요. 그분이 이제 여기서 많은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는데 그 주식이 그때 폭락을 했잖아요. 나스닥 주식이 폭락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손실을 봤잖아요. 그걸 제가 사실은 몇 개월 전에 그때 빌황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거 심각하게 봐야 된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뭐랄까요? 지금 자산버블 붕괴의 이야기가 나오고 제2의 서브프라임 사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은행을 예를 들면서 여기까지 나오잖아요. 결국은 제가 그때 예상한 게 맞았어요.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는 뭘 항상 체크해야 되냐면 달러가 얼마큼 보이고 있나, 외환 달러. 우리 아무리 외환 위기가 와도 우리 달러가 많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펀더멘탈이 좋은 나라니까. 자, 근데 우리 달러도 지금 많이 고간이 비고 있다라는 거야. 지금 뭐 4,167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4천억 이하로 무너지면 뭐랄까요, 그 역외에서 그 헤지 펀드들이 공격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환율이 급락하면 우리 경제가 위기로 가거든요. 자, 그러면 뭐 주식시장 급락하고 금리는 폭등하고 부동산 시장도 폭락을 하는 거예요. 항상 관심 있게 보셔야. 자, 그리고 앞에서 봤듯이 전세가 매매 둘 다 약세이고 낙폭은 계속 커지고 있다. 그리고 문제는 전국 동반 약세다. 매매가 전세가. 자, 이렇게 보더니 다주택자들이 돌려막기가 안 돼. 뭐 다른 지역에서 전세가가 강세면 전세금을 올려서 돌려막으면 되는데 이게 돌려막기가 안 된다. 안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직하면 요즘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 전세금 언제 주나요가 요즘 이게 유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빼달라고 독촉하는 세례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깡통 전세가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세입자들이 이 매매 가격은 하락하고 그러니까 깡통 전세 느낌이 들면 그냥 다 나와버리는 거야. 나가는 거야. 그냥 반전세 월세로 살러 나간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요즘 전세입자가 안 구해지니까 1,800만 원짜리 샤넬 가방까지 줄 테니까 세입자를 구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 이러니까 전세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 다주택자들이 굉장히 지금 똥줄이 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다주택자들은 이제 갭 투자한 거잖아요. 갭 투자라는 건 이제 부채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10채, 20채 사면 부채만 늘어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제때 전세금을 못 빼주면 그냥 그게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지는 거야. 여러분, 갭 투자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 절대로. 남들 갭 투자해서 쉽게 돈 벌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갭 투자로 돈을 벌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야. 만약에 계속해서 집만 계속 늘려가는 거야. 갭 투자로. 뭐 100억대까지 자산 늘렸어. 근데 중요한 거는 늘리면 뭐냐고. 세금 내야지. 요즘 뭐 세금도 얼마나 비싸요. 그리고 내가 빼줄 돈이 없으면 어느 지역에서 빵꾸가 나게 돼 있다니까. 이 부동산 시장은 변수가 많다니까요. 고가 상품이라 제때 팔 수가 없어. 여러분, 갭 투자로 떼돈을 번다. 그런 환상을 버려야 돼. 물론 갭 투자로 돈을 버는 때가 있어요. 버는 시기가 있어. 그건 아주 뭐랄까요? 어떤 짧은 기간이 있어. 어떤 고수의 경지가 있어요. 뭐 그걸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 최근에 그 일반인들이 뒤늦게 장 후반기에, 상승의 후반기에 들어와서 집을 많이 늘렸어. 지금 봐도 2020년 초반부터 집을 산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냐고. 그때 산 사람도 집값이 많이 올라갔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고. 개수는 많이 늘렸는데 자기가 산 가격 또는 그 이하로 내려왔잖아. 거기다 역전세까지 만났잖아. 그러니까 2020년 뭐 심지어 2019년도까지 집 개수를 늘린 갭투자가 돈을 벌 수가 없어. 제가 봐도 뭐 갭 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장이 길게 가면 중간중간 잘 파신 분들은 벌었겠지만 이 갭 투자들이 또 욕심이 나서 팔지를 않아요. 부동산으로 갭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게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명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어쨌든 지금은 돌려막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다주택자들은 벼랑 끝에 몰려 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